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제주도 건물을 임대하여 1년치 2,400만원을 수령하고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수령일은 2024년도 7월 1일이며 다음 중 수익으로 이제 대변에 인식해야 될 금액과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7월 1일자에 수익으로 처리를 했대요. 그러면은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에 뭐 미리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럼 대변에 수익이니까 임대료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연봉계는 항상 기간이 중요한 게 그 2024년도에 해당하는 수익과 2025년도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기간은 2024년도 수익은 2024년도 그냥 수익으로 잡으면 되고 2025년도 수익은 수익으로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잡으면 안 돼요. 같은 연도에서. 그래서 같은 연도 내에 있는 거는 수익이 돼, 다른 연도에 해당하는 수익은 수익이 아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2,400만원에 나누기 12개월 하면 얼마예요? 월 200만원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에 이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이니까 1200만원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자에 이제 이연분계를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2025년도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에서 제외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임대료 수익은 차변에 없애주면 돼요. 왜냐? 이 6개월은 올해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만원이고 그럼 대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보통예금으로 저기 선수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20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2024년도 수익은 1200만원이더라 이렇게 또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연분계를 차근차근히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수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으로 대변에 인식해야 될 금액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2번입니다. 다음에 신문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바르지 않게 설명한 것은 입니다. 요새는 올해 2024년도에 들어서 이 사례 문제가 안 나와요. 사례 문제도 좀 나와주는 이 재미로 이 회계관리 2급을 준비를 하시는데 사례 문제가 없으니 요새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행령에 대한 이 2022년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때 한번 심하게 빡쳐가지고 이제 욕을 좀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뭐 행령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자, 한번 봅시다. 가로 1번입니다. 거래처에 장부 기입하지 않고 본인만의 개별 장부를 만들어가 관리해서 자신의 수익으로 처리한 부장 박모모 씨 등 한 명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속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 사항 보고 그냥 이런 사항이다라는 부분을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거를 회사 장부를 해가지고 기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개인 장부 하나 만들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물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들은 2년 동안 비밀 장부를 만들어가 단기 순손실 20억 원을 단기 순이 20억 원으로 둔갑시킨 말입니다. 미친놈 아니죠, 이거. 40억을 이제 이익으로 해서, 그러니까 40억에 대한 차익으로 해서 2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바꿔버린 거예요. 40억 원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올린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못합니다, 이거는. 예, 진짜 간이 큰 사람만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외부에다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분식 회계를 한 정황을 지금 이제 조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오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횡령 금액만 2년 동안 박 부장 등 한 명의 총 금액이 5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50억 원을 회사 돈으로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오스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스틴, 예, 오스틴 뭐 회사 있죠. 거기가 횡령하는 금액이 얼마였죠? 수천억이었죠. 근데 그 돈은 어떻게 했어요? 도박에다가 다 그냥 쏟아 부어서 아무것도 없죠. 징역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었지? 3년이었나? 하나죠, 진짜로. 그러니까 천 몇 억을 횡령해 놓고 징역 3년이었나? 아니 미국이었으면 벌써 540년 때렸습니다, 진짜로. 근데 한국은 너무 약해요, 진짜. 그래서 50억 원이며 이 사항은 새로 이제 대표이사가 취임을 해요. 장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부는 확인한 후에 횡령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표이사가 왔는데 그 위에 회장이 있었겠죠. 회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바뀐 건데 그 대표이사가 장부를 이제 들춰다 봐요. 그러니까 회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죠. 회계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장부를 들어봐봤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부에 그런 작성한 것만 믿고 그냥 도장 찍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사람들. 근데 그러니까 장부를 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건데 그래서 봤더니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얘 이거 누가 했냐 이거 장부 누가 작성했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조사해보니 이제 박무모 부장 등이 이제 걸린 거죠 이제. 그래서 조사 결과 이들은 거래 업체 중에 2년 동안 단 한 번도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이제 하는 습성이 이제 저는 이제 그 영업하는 사람들하고 저도 상대를 하거든요. 거래처에다가. 그러면은 제일 양아치 같은 놈들이 뭐냐면은 일단 A 거래를 해요. A 거래를 해서 돈을 좀 줘요. 돈을 주고 그 다음부터 외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줘요. 처음에 돈을 주다가 그 다음에 좀 신뢰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외상으로 때리는 거예요. 외상으로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늘려가지고 이제 미석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돈 좀 주시죠. 이러면 회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저 드릴 테니까 이거 좀 문건 좀 부탁드려요. 이러면서 사기적인 상수를 좀 써요. 써가지고 이제 금액이 한 1억이든 뭐 2억이 늘잖아요. 그럴 때는 물건 못 보내요. 또 못 받을까봐. 그렇기 때문에 A 거래를 버리고 그 다음 B 거래에다가 이제 새로운 거래를 합니다. 일단 돈을 주죠. 돈 주고 거래를 합니다. 하다가 그 다음 또 신뢰를 쌓잖아요. 외상 거래를 계속 해가지고 저희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좀 어려운데요. 미안합니다. 좀 물건을 주시되 내가 돈 생기면 드릴게요. 라는 그런 양아치 짓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C 거래들 해가지고 또 돈을 주고 또 외상을 맡기는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장부는 누가 지고 있어요? 내가 지고 있잖아요. 내가 지고 있으니까 돈은 또 전화 누가 받아요? 내가 또 전화 받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령을 걸고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진짜로 많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직원이면 횡령을 해가지고 토끼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고 만약에 사장이면은 여기에서 순간 뭐예요? 파산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돈은 아예 못 받는 상황이 돼요. 파산 신청하고 끝나버립니다. 진짜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기서 욕하면은 제가 수익 제한 먹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호도 같은 놈들 진짜 이런 놈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돈을 못 줘서 자살하신 분도 꽤 많습니다. 진짜로 많고요. 그래서 이런 양아치 짓을 하는 인간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그러니까 이 사례가 물건을 사고 계속 미수금을 잡아놓고 장부에다 기록을 안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장부를 넣고 얼마 정도 쌓였나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래처 해가지고 회사 돈을 돈 좀 주고 그 다음에 이라라라라라라라 쌓아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돈 받으면은 우리 쪽으로 해놓다가 그 다음 또 시거래 해가지고 돈 좀 주고 그 다음에 에라라라라라 또 해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파산 신청. 직원이면은 도망. 사장이면은 파산 신청.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요새는 파산 신청이 잘 안 됩니다. 참고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정말로 많습니다. 농담 안 하고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그런 양아치 짓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알게 돼서 신고를 했고 그래서 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고 미수금액은 3억 원에다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금을 미루는 정황이 조사 중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장부를 했을 때는 거래를 안 했다고 치고 B 장부에다가 거래를 했으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제 엇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계속 횡령을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알 턱이 없죠. 왜? 그 이유는 뭐예요? 알 턱이 없죠. 장부가 한 사람만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마음 먹고 진짜 장부 입력 안 하면 돼요. 진짜 내가 마음 먹고 장부 입력 안 하면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 사실을 회사도 전혀 모르고 있었대요. 대표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 대표는 자기가 이때까지 결제 올리면은 그게 맞다 생각하고 그냥 도장만 꽝꽝꽝 그래 찍어주고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장부에서 지급된 것으로 회계 처리된 것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A 거래처 했을 때 돈 좀 주고 쌓았을 때 이제 저 돈 좀 줘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또 살짝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줬다고 가정해가지고 그냥 통장 잔액만 맞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짓을 이제 2년 동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박 부장 외 1인이 직접 보통예금 등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 둘이 짜고 자 횡령 걸어보자 해가지고 횡령을 이때까지 한 거예요. 근데 큰 회사라고 하면은 사실 모를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장부를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다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이거 횡령 정황이 걸리면은 이제 시스템 자체가 다 있죠. 매뉴얼 다 있지만 중소기업은 사실 그런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권한도 전혀 없었고, 게다가 통장을 이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번호로 이제 다 신청을 다 해놨겠죠. 대표도 뭐라. 대표님 걱정 마세요. 저는 횡령 안 하니까 제가 돈 관리 다 할 테니까 대표님은 이제 그냥 하던 방식대로 그냥 회사 운영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린 채로 대표는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그 3억이라는 돈을 미소인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에 해당하는 돈을 횡령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단기 순손실 20억 난 거를 단기 순이익 20억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40억에 대한 차익을 분식을 시킨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조작이 가능했던 거예요. 실화가 아니냐고요? 이건 실화입니다. 진짜 실화예요. 회계 쪽 하는 사람들이 진짜 횡령 가지고 진짜 회계 쪽 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횡령 끝내 되겠지만 작은 횡령도 사실 용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돈 가지고 횡령하는 건 솔직히 회계하는 사람의 자질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미소에 대한 전화는 많이 받았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박 부장의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은 점을 대비하여 대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전화를 되게 많이 왔죠. 그러면 박 부장이 전화 받아가지고 아유 사장님 아유 잘 지내시죠? 이러면서 아유 씨 우리가 회사가 아유 저기 출하가 잘 안 나오네 이래가지고 잘 안 팔려요 지금 물건이 그래갖고 돈 생기면 저기 바로바로 좀 지급해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 계속 또 전화 안 오니까 직원들은 그래 박 부장이 돈을 잘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후 박모모 씨 등 1인은 횡령한 금액을 전부 카드, 도박 등에 이용을 해서 수중에 돈도 없습니다. 경찰은 구속해서 재판 등에 의해 처벌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두 개, 세 개 파트로 이제 한번 보면서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좀 흥분했긴 한데 이러한 사항이 진짜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뉴스에 안 뜬 것 뿐이지. 자, 1번 한번 봅시다. 거래처 장부에 기입하지 않음으로써 거래처 원장 조회 시 과소계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죠? 기입 안 했으면은 당연히 과소 현상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급한 것으로 했다는 거는 분식회계다. 맞죠? 단기 순손실 20억을 단기 순이익 20억을 둔갑시켜버렸는데 말 다 했죠. 분식이죠. 그 다음 3번
박 부장 외에 1인이 통장 내역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장부의 보통예금 잔액도 일치하지 않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사실 이제 조작을 한다 이러면은 보통예금은 사실상 장부 금액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듣기 전까지는요. 근데 12월 말자에서는 다 잡아놓죠. 올바르게 기입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기입만 해놓지. 잔액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 4번. 장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게 최선이며 전진 적용한다. 사실 4번이 틀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횡령에서 걸렸고 단기 순손실이 20억인 걸 알았고 횡령도 이렇게 했다는 거 알았으면은 사실상 진짜로 회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재기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불가해요, 거의. 진짜 이 상태로 가면은. 단기 순손실이 20억을 1년 동안 먹었다 하면은 진짜 회사에서 이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대출받지 않은 이상은. 근데 대출받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예요,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게 최선이라면 최선이겠지만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안 맞아요. 왜냐? 그 거래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미수 금액과 이게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서 장부를 다 수정시켜줘야 됩니다. 진짜 운영할 거면 장부 다 수정 다 시켜줘야 돼요. 전진 적용이 아닌 소급 적용을 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죠. 정확하게 보려면.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이 이 문제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생각대로 적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국어 듣기 능력 평가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종합해서 봤을 때 사례에서는 횡령을 했을 때 그대로 놔두는 건 최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거래 업체에 돈을 줘야 될 금액, 돈을 받아내야 될 금액,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모두 다 세세히 따져서 그 장부의 금액도 다 일치시키고 모든 거래에 대해서 세운계산서 등 다 확인해가지고 소급 적용을 시켜놓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의 전진 적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은 저축은행 관련 신문기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 전문가 4명이 토론을 하여 각자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누구인가? 입니다. 이건 22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제가 좀 문제를 좀 바꿨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자, 최근 장존저축은행과 선장저축은행 계열사가 연달아 영업정지를 당하며 저축은행계 이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2013년인가 2014년인가 그때 저축은행 한번 난리 부르스 친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때 돈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의 불안감에 빨리 예금의 돈을 빼내야 되겠다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예요. 그리고 이 뱅크런 사태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면서 저축은행에 예금을 두고 있는 예금자는 매우 불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부도나잖아요. 그러면 예금을 못 받아요. 근데 여기서 이 와중에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대출받은 사업자예요. 대출받은 사업자는 은행이 부도나면은 이 돈을 갚아줘야 될 의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는 아니고 대부업체에다가 매각을 시켜놓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갚아야 되는 의지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견은 뱅크러 사태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에요.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돈 다 빼내야 돼요. 진짜로. 제 돈 다 빼내야 돼. 진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축은행계 자산순위 1순위 신부저축은행과 다가저축은행 등 줄줄이 문 닫는 상황이 돼요. 자기자본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알려졌던 풍세저축은행까지 영업정지 당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자본 비율이 10% 미만이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예. 그래서 영업정지 당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회사 부도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책임 안정은 도망가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에 따라 예금자 등은
저축은행 업계 자체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 지적과 함께 이 같은 심리가 확산되면 대량으로 이제 그 예금 인출 사태가 이제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주 요지는 뭐예요? 돈을 못 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어떻게 행동할 거냐? 대출 금리를 올리던지 해야죠. 예금 금리 내리던지 대출 금리 올리던지. 솔직히 대출 금리 올려버리면요, 자영업자들 진짜 죽어납니다.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짜 죽어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에 살려면은 대출 금리 올리던지 예금 금리 낮추던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그냥 돈을 끌어온다든지 그 세 가지 방법 중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전문가가 설명을 합니다. 1번 화수입니다.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동시에 감소될 것을 예상합니다. 뱅크런 사태면 자산이면은 당연히 이제 예금자가 줄줄이 인출을 할 거고, 부채인 경우에는 뭐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이제 이자 비용 뭐 그러한 부분에 등등 해가지고 감소되는 부분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 2번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동시에 감소하게 되면 자기자본 비율은 일시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부채가 내려가면은 총 자본은 그대로 있다고 쳐요. 부채만 내려가요. 그러면은 자기자본 비율은 사실상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부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모아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효연. 저축은행이 예금이자보다 높아지면 그만큼 이자 비용이 발생하므로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고, 대출 이자를 높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예금 이자율보다 2배 이상 높게 유지해야지만 영업정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대출금리 올리라 라는 뜻이에요. 대출금리 올리고 예금금리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자 라는 의미가 돼요. 대출 받은 사람만 죽으라는 겁니다. 이 뜻은.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살려면 이제 이 방법을 쓰는 방법도 최선이겠죠. 근데 대출 받은 사람만 죽어납니다. 그 다음에 4번 승배입니다. 예금 이자율을 높게 해줘야 예금하시는 분들이 이탈을 막을 수 있으며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 예상합니다. 솔직히 승배님의 입장에서는 예금자 입장에서는 사실 예금 이자를 올려야 되는 게 사실상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가 지금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에는 예금 이자를 높여버리면은 은행에서는 이걸 비용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탈을 막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예금을 해준다는 거는 그 예금을 해준다는 의미는 그 금액이 이제 들어온다는 뜻이 돼요.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자산이 들어온다는 뜻이 돼요. 예금을 많이 해주면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영업정지 당한 상황에서는 예금하시는 분들이 내가 특판해가지고 대출 이자율이 10%라고 치면은 예금 이자율을 8%로 잡아요. 그럼 예금을 넣는 사람들은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를 8%치 올라간 거랑 10%치 올라가는 거랑 2%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2% 차이 나는 부분에 은행 월급 다 줘. 그 다음에 무슨 비용 다 써. 이러다 보면은 사실상 이거는 사실상 남는 게 없어요. 진짜로. 그럼 또 이게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탈을 막을 수는 있는 건 맞겠지만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거라 예상되는 부분 합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금하시는 분들이 특판 정기예금 8% 올려버리면 노동자도 가입 다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돈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은행의 비용이 올라간 거죠. 고객님들한테 이자를 8%치를 줘야 되니까 은행의 비용은 올라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내려갑니다. 사실. 근데 대규모의 뱅크런은 일단은 막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틀렸죠. 영업이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매대 이자율을 올려버리면은 그만큼 은행에서는 돈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승배에 대한 얘기는 앞에 부분은 맞지만 뒤에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자료를 보고 감사 의견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근거문단에 기술된 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 JB의 2024년도 12월 말일과 2023년 12월 말일 현재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보고 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일반 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거 보면은 적정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낚인 겁니다. 이거는 이게 적정 의견 아닙니다. 답이 부적정 의견 거정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술된 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실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의 실수가 있다. 그래서 실수는 하나 정도는 봐줄 테니 그래도 적정 의견은 못 내주겠다. 그래서 한정 의견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 의견은 앞에 부분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5번입니다. 다음 중 전자 공시 시스템의 사이트 주소로 옳은 것은입니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공시 시스템은 2024년도에 들어서 처음 나왔죠.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뒤에 it.fs.or.kr로 치면은 전자 공시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회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6번입니다. 다음 중 매출 채권 회전율 및 회전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에 해가지고 여기 기초 매출 채권, 기말 매출 채권의 평균을 재서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2024년도는 평균 매출 채권은 500만원 나누기 2하면 25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원에서 250만원만큼 나눠주시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해주는 게 매출 채권 회전율이고요. 12. 자, 그 다음에 저기 300만원 나누기 2는 2025년도 1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에서 150만원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회전율은 얼마냐면은 16.67이 됩니다. 근데 16.67이니까 첫째 자릿수에 반올림해서 17로 그냥 잡겠습니다. 17로 잡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회전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2024년도는 365 나누기 12 해주면 돼요. 12바퀴. 그러면 얼마냐면은 30.41이 됩니다. 30.4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5 나누기 17바퀴 돌리면은 21.471이 됩니다. 그래서 21일.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정답은 2024년도를 봤을 때는 12바퀴에 30.4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는 17바퀴가 맞지만 기간이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21.41이더라. 이렇게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그렇죠. 3번, 2번으로 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식은 매출액에서 그래서 기초, 기말, 매출 채권 나눠서 나누기 2 해주면은 평균 매출 채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7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유동 비율은요.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만큼 빼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 비율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유동 자산 총액, 그 다음에 유동 부채 총액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냐면은 1100만 원에서 600만 원치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이 되겠죠. 자, 볼까요? 1100만 원에서 600만 원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83이 나오고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83.3%가 나옵니다. 그래서 183%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산식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바르지 않게 표현한 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자, 중상입니다.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로서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맞죠? 그 다음 조형입니다. 발생주의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금주의로 작성된 작물을 발생주의로 변경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죠? 23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수돈입니다. 구분계산 원칙에 의하여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영업의 손익,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으로 작성합니다. 구분계산 원칙 맞죠? 그 다음 4번 산회입니다. 수익과 비용의 유사한 계정 과목은 상계 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계 처리 허용 안 하죠. 뭐예요? 총익주의에 의해서 상계 금지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게 표현한 자는 사내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회전율 및 회전 기간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1년 365일로 가정합니다. 자, 이 문제의 재고자산 회전율은요, 산식이 매출원가에서 이제 기초 플러스 기말을 더해서 나누기 2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평균 재고자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회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얼마냐면은 1200만원 기초 재고액과 기말 재고액 더해주면 1200만원 나누기 2 하면 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200만원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600만원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3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은 3.33회가 나오는 거고 3.3회고요. 그래서 이거를 365일로 나눴을 때 3.33으로 나눠버리면은 이제 회전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09.6일이 됩니다. 문제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문제를 안 만들어서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렇게 만들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은 3.33회 그 다음에 평균 재고자산의 회전기간은 109.6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4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뭐 산식을 이제 적용하자면은 단기 순이익에서 그 다음에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냐면은 2천만원에서 5천줄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천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주당 순이익은 얼마냐면은 4천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도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 새롭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감사합니다.